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원래 제가 그 4월 6일 날, 여러분들이 그 1차 시험 접수 날부터 제가 이제 재배학과 원예 작물학에 대해서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기로 원래 안내를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그날 오전에 갑자기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도 진행하지 못했고 야 지금부터 해도 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저 또한 많이 망설임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강조 드렸다시피 일단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놓고 시작 문제 해라. just do it. 예, 이런 마음으로 저 또한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불과 이제 그 3주 조금 더 남아있죠. 시험일까지. 그 시간이면 차고도 넘친다. 그런 마음으로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1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제 본 강의에서 원래 25강으로 해서 상세하게 안내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이 현재 제가 진행하는 것은 마무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무리 공부하는 거니까 본 강의와 똑같이 뭐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쭉 마무리 복습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공부를 이제 처음 이제 그 재배학을 이제 원서 접수해놓고 이제 한번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만듦에 있어서 적어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이 정도 문제만 풀어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안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현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카페 강의 올릴 때 같이 그 밑에다가 PDF 파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 가지고 책처럼 보시면 시간도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태풍 강풍은 작물 재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로 해갖고 제가 대기편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교재는 원래 이제 재배학 교재가 1페이지부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간에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배 환경에서 12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출제된다고 말했어요. 그쵸? 그 재배 환경이 순수하게 농학 이론적으로 접근해갖고 재배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재배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며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 대기편에서는 대기와 작물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태풍, 그쵸? 예, 여러분들 농작물이, 우리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면 농작물이 보험사고 났을 때 손해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럴 때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태풍, 태풍 피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쵸? 7, 8월 달에 주로 이제, 자연재해가 가장 집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 피해에 대해서, 바람 피해에 대해서 문제가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출제 예상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대기, 재배 환경 부분도 따지면 토양도 있고, 빛도 있고, 수분도 있고, 온도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재배 환경일 거예요. 그 환경 중에서 대기도 재배 환경의 하나의 부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질소가 몇 프로고 산소가 몇 프로,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전혀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 있죠. 이 이산화탄소가 과연 작물 재배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시험 문제에 직접 이것을 묻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제가 말했듯이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렸나요? 다음 중 일주일 동안 그 조난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돼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답 찾는 걸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음식물의 기능이 어떤 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배학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예, 야, 그 작물 재배 좋은지 나쁜지 그걸로만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예, 다른 건 뭐, 쉽게 말해서 학문적으로 막 암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광합성 있죠. 이 광합성 이제 빚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재배환경 B편에 가서, 그쵸?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광합성이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상하게 아마 그 화학 공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광합성은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빛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뭡니까? 그 포도당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식물이 먹고 뭡니까?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뭐만 있으면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빛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없으면 예, 광합성을 못할 거고, 광합성을 못하면, 예, 식물이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좋은 거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호흡 속도가 증가하면 좋은가 나 우리는 항상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오직 요거만 떠올리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호흡 속도 인간도 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호흡이 가빠지면 어때요? 안 좋죠? 그렇죠? 저도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뭐가 좀 이렇게 심장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러는데, 뭐죠? 호흡이 너무 할딱할딱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체내의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고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 속도는 감소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작물 재배 좋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광합성 무조건 놓고 여기 광합성이 있어야만이, 작물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섭취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합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첫 번째 요 내용 갖고 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앞으로 제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 글자 그대로 문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작물 생육에 아주 좋은 거다. 요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묻는 문제 있잖아요. 다 요런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뭐죠? 야, 이산화탄소 이것이 사실 문제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피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바람 피해에 대해서 바람 피해에 대해서 이 기계적으로 생리적인 장애 이런 것은 결국 학문적인 거니까 이걸 따로 기계적 장애는 뭐가 있고 생리적 장애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몸빼 바지의 기능이 뭔가 그것을 일일이 김멜 때 배추밭 작업할 때 입어요. 아니면 뭐요? 잠잘 때 입어요. 우리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의 기능만 알고 있으면 자, 다음 중 몸빼 바지의 기능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것 또한 노학자님께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을 뿐이지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조건 놓고 어떻게 돼요? 나빠지는 거다. 작물 재배는 나빠지는 거다. 요거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밀식 재배, 저 또한 밀식 재배라는 게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재배학 같은 경우는요. 밀식하면은 뭐요? 오밀조밀하게 식지한다. 그쵸? 자, 대부분 재배학 용어는요. 95% 이상이 한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서 듣지 않습니까? 그쵸? 잘 모르면 무조건 한자로 풀어버리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심어져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붕괴 피해가 커진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딱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오밀조밀하게 심은 안 왔어요. 그러면은 식물은 무조건 광합성을 해야만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광합성을 해야만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예, 광합성을 못하면 포도당을 못 만들면 예,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굶어 죽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서로 빚을 받으려고 오밀조밀하게 많이 작물체를 이렇게 심어 놔놓으면 서로 빚을 받으려고 어떻게 돼요? 웃자람 현상처럼 멀때처럼 키만 쭉쭉쭉 자라면서
햇빛을 받으려고 막 그 키가 자꾸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키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붕해의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한 개만 딱 해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제가 그 PDF 발로 다 이제 안내를 드릴 테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테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 주로 이제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막 일일이 해갖고 암기하세요, 이거 공부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놓고 붕해는 뭐다? 예, 작물 재배 나쁜 게 답인 겁니다. 그쵸? 나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물 재배 좋게 되는 거 그거 한 개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데 무태어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해 대책도 마찬가지죠. 이 대책이 있으면 돼. 이 바람 피해가, 이래 바람 부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방풍림도 조성하고 피복식물로 이렇게 뭐죠? 뭐 덩굴성 그런 작물들 같은 경우, 그런 작물 재배하면 바람 불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예, 호박 같은 거 심어봐보세요. 아무리 바람 불어도 그 호박에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관계한다. 이렇게 토양에 물을 축축하게 젖어 있게 하면은 토양 침식도 안 되겠죠? 예,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태풍이 불면 막 그냥 그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가볍게 보면 끝나는 거지. 이걸 갖고 붕해 대책은 방풍림 조성이 있고 피복식물 뭐 이런 걸 그 뭡니까 재배해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암기식으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살짝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결석한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러면 적어도 이 외화도를 기준으로 뭐겠습니까? 잘 모르면 무조건 넣고 한자로 바꿔봐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 외는 왜소하다 할 때 외자일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좀 왜소하다 그러면 좀 작다 이런 거죠. 그쵸? 예, 작은 거. 예, 여러분 작은 나무들은 이 외화도가 뭡니까? 높다 이런 것은 결국 뭐죠? 예, 굉장히 작음이 굉장히 강하다. 예, 좀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잘 봐보면 이제 주석다라는 게 키를 낮추는 정도를 말하면 야도가 높을수록 뿌리가 낮게 분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맣디만한 나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외화도가 높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요런 이제 요런 대목은 대목이라는 게 뭐예요? 그 대목이 있고 뭡니까 접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 대목, 그 대목에 그다음에 이제 접수를 갖다 붙이죠. 그렇죠? 그 대목에다가 지주결석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교재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까지 오려 붙여놨어요. 그 의미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과나무 그러면 엄청 크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큰 나무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키워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수확할 때도 힘들고 사과 한 개 딸 때도 힘들고 또 나무가 너무 커버버리니까 똑같은 면적의 많은 나무를 키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좀 조그맣게만 해. 이렇게 외화도가 이렇게 뭡니까 높은 요런 나무들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면적에도 훨씬 많이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봐보세요. 이 나무 조그마한 데서 사과가 작습니까? 아니죠. 사과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재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요 쇠파이프 보이죠? 요게 이제 그 나무인데 나무 옆에다가 이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요게 노끈이죠? 예, 노끈을 싹 묶어 놔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어도 풍해 대책이 되는 거죠. 예, 나무가 이렇게 꺾이거나 뭐 쓰러지거나 도복되거나 이럴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게 풍해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풍해 대책이 뭔가요? 막 이걸 악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게 되면 그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고 아닌 거 한 개만 찾으면 되는 거죠. 아닌 거는 무조건 넣고 100% 아닌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걸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절대적으로 정답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아마 재배학 공부하시면서 조금 굉장히 이상한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예, 25문제 중에서 다른 법 2과목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재배학은 25문제 중에서 보통 한 5문제 아니면은 한 7문제, 8문제 정도가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재배학은 그래도 좀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도 강의하는 내용이 막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가? 그걸 공부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요런 나무들을 많이 심죠? 예.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도 봤으면 알지만,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 풍해 피해는 커지지만, 어떻죠? 또 장점은 있겠죠. 많이, 오밀조밀하게 심어 놓으면, 그만큼, 사과가 더 많이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밀식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 밀식 재배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요것도 좀 잘 봐보면 나무 이렇게 대목에다가 그냥 여기 가지에다가 이제 사과가 달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축 재배라고 해가지고 요 이제 재배하기 자꾸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오리엔테이션에 야 인류의 역사는 그렇죠.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래서 무조건 넣고 재배학에서 어떤 뭐 여러분께서 공부하지 않은 어떤 뭐 용어나 재배 기술이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넣고 뭐다? 그거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작물 재배 좋으니까 지금 그 뭡니까? 그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용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이 다축 재배가 뭔지 야 사과만 뭐 이런 거 우리가 사과만 나오겠습니까? 뭐야 끝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충해 문제 나오더라도 야 수천 수만 품종이 있는데 거기서 각각의 또 작물별로 병충해 또 각각 있을 거고 그걸 다 어떻게 다 공부를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것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축 재배를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다축 재배하고 문제 나왔으면 이것이 의미가 뭐 다축이라는 게 뭐예요? 축이 뭐 여러 가지로 재배한다 뭐 이런 의미 이렇게 풀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게 정확한 이 의미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왜 문제 나왔겠어요? 다축 재배가 왜 문제 나겠습니까? 이 재배 방법이 그렇죠. 작물 재배 아주 좋으니까 현재 이거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딱 그냥 뭡니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뭐죠?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와 공부 안 한 문제가 나왔네 하고 시험장 안에서 막 가슴 쿵쾅쿵쾅 거리고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런 문제 이거 너무 많은데 야 이거 혹시 내 60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 긴장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공부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좋은 거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야. 요거 하나 기준 가지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바람 피해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이 외화도 문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것이 요즘은 이제 또 다축 재배를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이 제가 이제 그 재배학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죠? 예. 뭐 다축 재배 이거 뭐 이게 방충이 뭐고 그러면 또 뭐 그 여러 가지 또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재배 관리에서 그런 관련된 내용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해갖고 또 그것이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주 뭡니까 좋은 뭡니까 그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첫 시간이다 보니까 또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이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 잘 아시겠죠? 예, 제가 요런 것을 안내 드리는 이유는 공부하지 않은 데서 문제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도 잘 봐보면 수확량이 목적이잖아요. 결론은 뻔한 겁니다. 왜 하겠어요? 수확량이 안 좋아지고 뭐 그 작물 재배 나쁜데 이거 다축 재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쪼맥디만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놓고 묶어갖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겠습니까? 다 이게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람 피해가 되면 결국 제일 큰 피해가 뭐죠? 바람이 불면 작물이 이렇게 쑥 쓰러지는 거. 도복. 그걸 갖고 이제 도복이라고 해요. 도복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밀식재배 있죠? 그러니까 그 밀식재배 하면 작물의 피해가 당연히 커지겠죠. 오밀조밀하게 치면 서로 그냥 햇빛 받으려고 키막 삐작삐작 크고 하면 결국 바람 불으면 슉 다 쓰러져 버리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토양의 필수 원소 가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질소. 질소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그냥 영양생장 뭡니까? 우리가 그 식물체로 따지면 잎이 커지고 키가 커지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질소 비료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질소는 어제가나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너무 많이 져버려요. 제가 그 재배학 때 그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가장 중간이 좋은 거죠.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하면 무조건 놓고 그것 또한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질소 과다는 여러분께서 질소비를 무조건 과다하게 시험한다 이것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재배학의 문제에서 질소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넣고 그건 정답. 아셨죠? 무조건 넣고 이거는 해로운 겁니다. 아셨죠? 딱 하나 요요 질소 과다 요거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질소비를 뿌려주면 결국 뭐예요? 작물체가 막 키도 멀대처럼 커지고 잎도 커지고 이래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바람 불면 쑥 쓰러지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유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은 뭐냐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절간 신앙을 의지하는데 절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마디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마디 사이를 요를 이제 좀 줄여준다. 신장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좀 작게 키가 적게 자라도록 해야만이 그렇죠. 바람 피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도복 대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도 어떻게 나오죠? 질소, 편적 시비를 피하고, 그쵸? 예, 이런 거 뭐, 칼리, 인상, 규산, 석회 등을 충분히 시용하고, 뭐, 진압, 결속을 하고, 뭐, 외성 품종, 예, 외성 품종이 뭐, 조그마한 품종을 선택해서 키우면 되겠고, 그쵸? 재식밀도 적절하고, 예, 밀식재배하면 안 되니까, 그쵸? 다 읽어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것들도 왜 시험 제가 이렇게 따로 빼놨냐면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아마 시험 문제 한 서너 번 정도가 기출문제 11회 동안에 예,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한 문제를 맞춘다 하지만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봐 보시면 야 진짜 이렇게 한 강의 보면은 충분하게 야 적어도 뭐 한 80% 정도는 쉽게 맞추겠구나 여러분 자신감이 탁 드실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도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작물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쉽게 말해서 바람이 언제 많이 불죠? 7월, 8월 달에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올 때. 그럴 때 이제 뭡니까? 피해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 피해가 딱 오면 딱 이렇게 뭐요? 작물체가 쓰러지죠? 예, 그럴 때 이제 막 비도 태풍도 오지만 비도 내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 데서 뭡니까? 그 도복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작물의 그 씨앗이 뭡니까? 그 씨앗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물이 같이 이렇게 뭐죠? 적셔지니까 그걸 갖고 또 다시 뭐요? 싹이 새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이걸 갖고 수발화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 보시면 여러분께서 제가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고 한 일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대기편에 관련되는 공부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부터 나온 거 이야기면 다 한번 보면 1회부터 11회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대기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딱 해보면 아이고 이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하게 되겠구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1시간을 투자했는데 적어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 버리면 그 강의 들을 필요 없죠.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의 예방 및 경감 대책이에요. 대책. 그렇죠? 예,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그쵸?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야 이런 건 맞아요 할 필요도 없어. 틀린 거 한 개만 완벽하게 야 독보수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한 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 예문은 다른 걸로 언제든지 또 이상한 걸로 대치될 수 있겠죠? 거기 딱 봐보면 뭐가 있어요? 밀식재배. 밀식재배 하면 저렇게 뭐요? 햇빛 받으려고 멀때처럼 뻑뻑뻑뻑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슉 쓰러진다고 말씀드렸죠? 요 하나 딱 기억해보면 이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뭐예요? 강풍이 작물재배 미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강풍이 불면 무조건 넣고 어떻게 돼요? 작물에 피해를 주죠? 예, 피해를 안 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강풍에 작물에 미친 영향 1번, 2번, 3번, 4번 필요 없습니다. 자, 이 4번 봐보세요. 병원군이 감소해서 병해충 피해가 약화된다. 아이고, 굉장히 좋게 되네. 아니 강풍이 부는데 어떻게 좋게 됩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쉽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배학 막 공부가 어려워 하는데 공부가 뭐 어려워?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3회 더 나은 거 볼게요. 태풍 피해 대책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뭐 이제 그 교목과 관목의 혼합 시제가 효과적인 이제 방품리 설치되고, 그죠? 예, 그렇게 안내되어 있는 거 강의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방품리 발언과 직각 방향으로 심어야만이 당연하게 그 효과를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과수원 내의 빈 공간 확보는 태풍 피해 경감시켜준다. 예, 공간이 확보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태풍이 펑 지나가 버리면 피해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반대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외화도가 높은, 이거 이 박수 선생의 사진, 그 사각, 철봉 노끈으로 묶어놓은 거, 외화도가 높은 그 대목에, 지지결석으로, 피해를 줄여준다. 이거 사진으로 봤어. 요걸 또 맞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회 때 나온 문제는 강풍으로 인해 작물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모두 고른 것으로 했어요. 자,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빠지는 게 정답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 팽합이 증대. 이것은 이제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예요. 이것은. 왜 좋은 거냐? 팽합이, 이거는 이제 수분편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 그 수분의 역할, 작물 생육에 있어서 수분의 역할에 세포 팽합을 증대시킨다. 왜냐면 수분을 빨아당겨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줄기도 팽팽하게 이렇게 곧하게 이렇게 작물체가 자랄 수 있는 거죠. 잎도 팽팽하게 이렇게, 작물체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물이, 수분이 흡수됨으로써. 그렇죠? 예,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증발이 될 거 아닙니까? 수분이.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병합이 증대되는 것은 아닐 거다. 요거는 쉽게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고. 기공패선을 한번 볼까요?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추우니까 옷깃을 여미고 그러죠? 당연하게 식물체도, 추워. 그리고, 공기를 수분이 탈출하는 그 기공을 딱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예, 증발이 덜 되려고. 예, 이렇게 해서 기공 폐쇄는 맞고요. 작물이 체온이 저한데 바람 부니까 작물이 체온이 저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 안내가 돼 있어요.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푸는 건가? 그만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원의 바람 피해에 대한 설명. 이것도 틀린 것 됐네요. 7회 때 나온 거네요. 강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하여 광합성을 촉진한다. 이게 여러분들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예, 원래로 따지면요. 한번 봐보세요. 바람이 불죠? 예, 바람이 불면 잎의 기공을 닫는다라고 돼 있죠. 기공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오늘 대기편에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큰 거, 재배하기 큰 줄기를 알아야 된다 갖고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좋은 것이야 라고 제가 그 관계 여러분들한테 딱 오늘 사실 전달한 거예요. 예, 그 관계는 어디에도 재배학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예, 그 지식이죠. 그럼 기공을 닫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예, 식물체 체내로 못 들어오니까 결국 못해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하면 뭐죠? 포도당을 못 만들고 결국은 작물체는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광합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틀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바람으로 해서 피해가 났대요. 피해가 나면 무조건 나쁜 건데, 광합성이 촉진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듣고 틀린 거지, 뭐.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아 생각하지 말고, 제가, 큰 줄기, 여러분들에게서,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심을 잡아 드릴 테니까,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중심을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만 여러분께서 잘, 이해만 하고 계시면, 문제 풀면, 이런 것들도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러면 2번, 3번 읽어볼 필요는 없지. 그쵸? 예. 이거는 무조건 넣고 틀린 거죠. 그쵸? 예. 이거는 잘 돼버렸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또 있네요. 예. 엄청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7회 동안 지금 나온 문제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별 결실의 종실이 이삭이 달기처럼 싹이 트는 것! 태풍으로 벼가 도복이 됐을 때 고온 다습 조건에서 자주 발생한다. 뭐예요? 수바라. 그죠? 바람 불어갖고, 막 그냥 논에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논에 물이 있으니까, 그게 다시 거기서 발화되는 거. 그쵸? 그걸 물어봤네요. 그리고 7회 때 벼의 수발화되는 게 또 나왔죠?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결식에 종실에 이삭이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 이거 맞고. 그죠? 벼가 우기에 도복이 됐을 때 참 맞고. 그죠? 7월 8월 달에. 그죠? 조생종이 만성이
생일보다 수바라가 잘 발생한다. 요거 이제 이제 그 뭐죠? 그 재배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조라는 게 빠를 조자, 마는 늦을 만자죠. 예, 빨리 생장하는 뭡니까? 품종이 늦게 생장하는 품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생장하는 품종이 뭡니까? 수바라가 더 발생이 잘 되겠죠. 예, 빨리 이렇게 잘 자라니까 발화도 더 빨리들 갈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휴면성이 강한 품종. 휴면은 뭐요? 휴면, 예, 수면한다. 휴식을 취하면서 잠잔다. 예, 이런 뜻이죠. 예, 휴면성, 그죠? 예, 이런 것이 강한 품종은 어떻게 돼요? 그럼 발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잘 자는데 무슨 발화가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강한 품종은 약한 것보다 수발화가 잘 발생하는 게 아니라 덜 발생되는 거겠죠. 그쵸?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뭡니까? 그 경륜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 때부터 8, 9, 10, 11회는요,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할 동안, 그래도 최근 4년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1회, 2회, 3회는 좀 농학 이론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이제 엉성했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손해평가사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은, 이런 식으로 내야만이 맞아! 하고 이렇게 딱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회, 9회, 10회, 11회는 따로 제가 해당 키워드를 강의할 때, 이렇게 따로 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8회 때 나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 대책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제 옳지 않은가 이랬습니다. 그쵸? 예, 요 보면은 외성 품종 아유 맞아 이거 외하다가 높은 거 이런 것처럼 그죠? 예, 쪼막띠만한 것을 심어야 돼.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질소질 아이고 무조건 안 돼. 질소 비롯하면 영양성이가 키고 막 뻥뻥뻥뻥 커지고 잎이 빵빵빵빵 커지고 해버리면 바람 불면 쓰러지니까 어떻게 된다? 질소 비료 사용하면 안 된다. 요것은 우리가 딱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한두 개만 우리가 딱 기억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란 말이에요. 요 밀식재배 지향 좋죠? 예, 명예 높은 복토 그죠? 예, 요런 나머지는 다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감 대책이 수천 수만 하나 예지 수천 수만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치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틀린 것만 우리가 찾아낼 정도의 지식만 딱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딱 보면 틀린 건 뭐냐면 질소질 비료 시용하고 하나는 또 뭐가 있겠어요? 밀식 재배한다. 요게 무조건 넣고 대책 중 옳지 않은 것이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딱 그런 식으로 딱 공부를 해버리면 문제 딱 나오자마자 아유 답이네 하고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9회 문제 한번 볼까요? 8회 때는 나왔죠. 이거 매년 나온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괜히 제가 1강 이렇게 해갖고 한 문제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잘 봐보시면 그쵸? 자, 식물의 생육 과정에서 강풍이 외병령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가 이랬습니다. 그죠? 자, 화분 매기증 활동을 억제하고 상처 유발하고 호흡량을 증가시키고 증산작용은 어찌나 광합성을 촉진한다. 벌써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죠? 예. 광합성을 촉진한다. 이게, 무조건 넣고, 이게 뭡니까? 강풍이 불면 나쁘게 되는데, 광합성이 촉진된다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나쁜 거잖아요. 이게 병해충의 발생을 촉진시켜. 호흡량도 증가시키면 나쁘게 되죠. 왜냐면, 제가 대기편에서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직접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좋은 것이야. 그걸 하면서, 왜 좋아? 광합성을 증대시키고 호흡량은 감소시키고 그래서 좋은 거야 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쵸? 그것이 바로 이런 데도 써먹히는 거잖아요. 호흡량이 증가되면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 나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B편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지식은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9회 때 또 수발화 문제가 또 두 문제나 나왔네요. 그쵸? 수발화인데, 조금 변형됐지만, 자, 수발화는 언제 종실에 이시약이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하면, 여기 수인기하고 결실, 언제요? 결실, 7, 8월 달에, 그쵸? 그럴 때 이제 결실기에, 태풍 막 불고 이래가지고, 수발화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벼가 우위에 도복이 됐을 때 자주 발생한다. 또한 무엇이 무엇보다 수발화가 잘 발생한다.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네요. 그쵸? 무엇이? 초생종. 빨리 자라는 품종이 늦게 자라는 품종보다 수발화가 더 잘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2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1회 때. 그쵸? 바로 이제 지난해 나온 문제네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막 공부 야, 뭐가 나올까 하지만 결국은 이게 풍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를 났습니다. 그쵸? 작물의 도장을 유발한다. 이것이 이제, 11회 때 제가, 11회 기출문제를 분석해 봐 보니까, 처음으로 이 출제원으로, 그 채택되신 분께서 이 도장이란 용어를 세 번이나, 그 뭡니까, 25문제 중에서, 세 문제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분이, 그분이 낸 문제가,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는 그분이 냈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 도장이라는 용어는요, 지금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웃자람 있죠, 웃자람. 예, 수분이 많거나 아니면 빛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작물이 웃자라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키가 멀 때처럼 쫙 자라는 거, 이런 것을 웃자란다고 하는데, 이 도장, 이 작년에 출제하신 분께서 이 도장이라는 용어를 뭡니까 사용해서 출제한 출제위원께서는 이 도장을 웃자람 현상으로 대체적으로 이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요 용어에 대해서는 애매하지만 나머지는 일단은 한번 나머지를 먼저 볼까요? 작물에 낙하를 발생해요. 나쁘게 돼.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사과 다랑다랑 달려 있는 거 톡 떨어지겠죠? 예. 작물에 도복피해가 이런 벼가 이렇게 쑥 쓰러질 거 아닙니까? 청미, 변성미 발생을 주가시고 그죠? 쑥 쓰러지니까 막 물에 젖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변성미가 들이 나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1번은 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요 용어를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어요. 저도 이게 사실 이 용어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검색하고 농학 쪽에 들어가서 검색해 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도장이라는 것이 웃자람 현상하고 동일한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교재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장, 웃자람 해갖고 도장 이렇게 같이 이제 추가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걸 갖고 이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용어 쓰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공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된다라는 것이 딱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기준을 쫙 풀어봐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상 문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지만 예상 문제는 오직 예상일 뿐이에요. 제가 무슨 대단한 재배학의 학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마무리 특강을 끝낸 다음에 시험 직전에 가서 여러분께서 시험 전에 실제 한번 문제 한번 또 풀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전에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그럴 때 가서 한번 이렇게 풀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좀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수분의 역할, 수분이 두 문제가 나와요. 그죠? 두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